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는 중국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전 국토가 국유로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작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게 되면 과연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일부 흔히 말하는 부유층이 독점을 하는 거의 과점을 하는 그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본뜻과 별개로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부동산을 그 중에서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부동산 가운데 하나인 토지, 그리고 그 토지에 정착한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파악하고 취급하고 있죠. 그러면 토지만 국가가 소유하겠다고 했을 때 토지 위에 정착해 있는 건물의 소유는 사소유로,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야말로 이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민사상의 소유권 관계에 있어서 거의 국정이 마비돼 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했는지 모를 일이고, 이 토지의 국가 소유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이야기도 하였는데,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자 뜻만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토지 공개념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개념으로 이미 그 내용이 정리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는 토지를 국유로 한다는 것은 도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토지를 국유로 하는 데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그러한 태도였죠. 왜냐하면 그는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학자도 아니고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자연인도 아닙니다. 그는 이미 공무원으로서 그 헌법과 법률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행 헌법과 법률을 이렇게 고치자 하는 이야기를 공적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 논의를 하는 마당에서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평소에 아마 이것을 인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늘 법률 개정안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헌법 개정안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루게 되고 이미 있는 헌법과 법률을 어떤 방향으로 고칠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자유로운 화제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고 영역이 나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는 논의를 하는 그 공간에서 그때는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되어서 이것을
현행법과 다르게 이렇게 바꾸면 다른 뜻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로 그것이 가령 헌법일 때는 위헌 행위가 되어버리죠. 대통령이 이미 있는 헌법을 바꾸어서 지금 헌법이 잘못됐다. 지금 헌법을 이렇게 바꾸어서 적용해야 된다. 혹은 그 바꾼 쪽으로 한번 하위법을 고쳐서 실행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헌법 파괴이고 그 전에는 헌법 위반이고 해서 바로 범죄를 구성합니다. 토지라는 것에 한정이 되지는 않는데 토지가 아주 중요한 재산임에는 틀림이 없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내용을 살펴보죠. 헌법 제23조입니다.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재산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개념 정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매우 짧은 문장이지만 제1항 앞부분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아무도 어떤 이름으로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재산권이고 저것은 어떤 재산권이고 하는 그 내용이 될 것이고, 한계는 재산권은 어디까지 가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산권이 그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완전한 권리 행사의 그 근원이 되는, 법적인 근원이 되는 것이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내용과 한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 앞의 문장이 재산권은 보장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했기 때문에 재산권이 보장되는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한계를 좁혀버리면 그러면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는 재산권이라는 것이 그 뜻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밖에는 좁힐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헌법 제23조 제2항 이 부분이 아주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능력이 세월이 갈수록 자꾸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생긴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이 뜻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은 오히려 근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조문을 어떻게 풀이하겠습니까? 재산권의 행사는 이것이 주어니까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공공복리에 맞춰서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하겠죠. 가령 내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다른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내 집을 그들에게
공개해서 와서 살도록 해야 하겠죠.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문장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러면 재산권의 행사, 만약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말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팔고 싶은 것을 사준다든지, 다른 사람이 사고 싶은 것을 대신 사준다든지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그 욕구를 충족해주고 효용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이 헌법에 맞는 그 금전을 소비하는 방법이 될까요? 이렇게 가면 무엇인가 좀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 조문은 그렇게 규정해 놓은 조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헌법 제23조 제2항을 내세워서 특히 이것을 복지라든지 또 그 경제적 평등 이것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성전처럼 이것을 앞에 세워놓고 모든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도 아마 이 헌법 제23조 제2항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을 겁니다. 이것 말고 또 하나가 헌법 제9장에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이죠. 그러나 그러한 풀이는 문맥상 잘못된 것이고 잘못 풀이한 것이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헌법 시스템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헌법 제23조 제2항을 다시 보기로 하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1항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다시 국민의 재산권이란 소유뿐만 아니라 행사까지 다 포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제2항에서 행사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행사의 제한을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 2항을 보기 전에는 그 내용을 소유에 일단 한정을 시켜본 것이죠. 그래서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1항에 들어있는 것이고 2항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그 의미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긴 그런 그 경험과 또 문제점을 극복해온 그러한 그 과정이 담겨 있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의 행사를 자유롭게 하되 그 재산권의 행사가 민법으로 치면 시카한의 금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남에게 해를 끼치는 식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공공복리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냐 하는 논의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은 재산권의 행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와 부딪혔을 때 내가 공공복리를 찾아가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 생겼을 때 그것을 깨뜨리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 23조 제2항의 뜻입니다. 그리고 제23조 제3항이 있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공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공공의 필요에 따라 수용, 사용, 제한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 사유재산이 재산에 대한 그 중요한 권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나는 도저히 팔고 싶지 않은데 내가 내 토지를 팔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를 건설할 수 없다. 다른 곳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도 갈 수 없다. 설계 변경을 해서 가능하다면 안 팔아도 됩니다. 국가는 공공 복리를 위해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해서도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없을 때, 그리고 그렇게 바꾸게 되면 이 공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해서 내가 이 토지를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거의 시간에 해당이 될 때,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공복리, 공공목적이 우선이 돼야 할 것이고 강제로 뺏을 도리는 없죠. 그러나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협조할 그 의무가, 심리적인 강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정당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헌법에 그래서 규정을 해 놓은 것이죠.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면 국가의 어떤 공공목적을 위한 공사라든지 그 공공재를 확충한다든지 하는데 매번 분쟁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여기에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다는 개념은 전혀 나올 수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헌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해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개발이 필요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그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나아가서 국가가 토지를 공유한다는 그런 상상까지 나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 제23조를 살펴보았는데 법조문에 있는 한글 문장을 갖고 이해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비틀어서 분명히 그렇게 하면 사유재산 제도가 형해화된다 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공공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비틀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